안녕하세요. 한보람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은 나 자신을 괴롭히는 것과도 같습니다. 어떤 책에서 읽었던 글귀가 생각이 나는데요.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것은 사납게 내리는 비와 같다. 비가 내린 이후에 한번 생각을 해보자. 과연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는가? 라는 글귀였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굳이 노력하거나 기를 쓰면서 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사람 때문에, 그저 잊혀질 사람 때문에, 크게 가치 없는 사람 때문에 나 자신을 갉아먹지는 말자라는 의미였는데요. 혹시 지금 누군가를 미워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거 한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분명히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가치 없고 의미 없는 사람 때문에 나 자신을 괴롭히고 독해지도록 내버려 두지는 마세요. 자, 그럼 투자의 신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의 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토마토TV의 투자의 신과 함께 여러분을 투자의 신의 길로 인도해드리는 시간 투자의 신 목요일 2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최병훈 전문가님과 함께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도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투자 전략들 체크해 보고요. 또 종목 진단 계속해서 2부에서도 힘차게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다면 계속해서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는데요. 먼저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에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실시간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과 함께 또 어떤 내용들이 궁금하신지 구체적인 사연들도 함께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2부에서도 전화 상담 계속해서 이어갈게요. 02-325-8200번, 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고 최병훈 전문가님과 함께 직접 이야기 나누시면서 여러 가지 꿀팁들 또 해결책들 찾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 또 2부에도 출석 체크하면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꿈꽃도 귀신 꿈꽃도님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왕비비빅님 오셨네요. 매번 잘 듣고 있습니다. 라면서 오늘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준호님 결국에는 미워하는 사람은 그냥 쌩까라는 건가요? 라고 하셨는데 그게 가장 나 자신을 위해서도 좋지 않을까요? 무시하고 좋은 것만 보고 우리 좋은 생각만 하면서 살아가도 이 인생이 정말 짧습니다. 여러분. 아몬드님 잘 오셨고요. 서당계 1년차님 또 벙벙님 오늘은 차 마십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오늘 그렇다면 참하게 지금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님도 잘 오셨고요. 매노브 와일드님, 배터리의 아버지님 하면서 또 등장해 주셨는데 오늘도 관련해서 좋은 정보들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강님과 김태자님도 어서 오세요. 잘 오셨어요? 자, 이렇게 인사 나눠주시면서 궁금하신 종목들도 계속해서 남겨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종목 진단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최근에는 가장 미웠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시장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오늘은 조금은 예쁜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요. 오늘은 또 쭉쭉 잘 올라가더라고요. 오늘 시장 어떠셨어요? 이제 오늘이 아주 중요했거든요. 어저께 우리가 선반영을 돼서 좀 빠졌는데 시가부터. 네. 근데 오늘 이제 좀 시원스럽게 올라갔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어떤 이제 바닥에서 하루 올라갔다가 급등했다 또 급락했다가 다시 또 지지선 안 깨고 계속 반복하다가 이게 또 바닥인지 아닌지 모르는 사이에 방향이 위로 잡으면 단기적인 어떤 반등에 성공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루 내일까지 좀 더 봐야 되겠지만 내일 또 어느 정도가 유지되면 크게 빠지지 않는다면 다음 주 초가 지나면 거의 이벤트, 경제지표 이벤트는 다 끝나기 때문에 바닥을 찍고 반등장, 특히 이제 10월은 변동장이 되는데 그래도 바닥 변동을 하고 추세를 안 깬다면 하방에 지지한다면 바닥이 확실히 다져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 11월 이후부터는 장이 좀 반등장 확실히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지난 이제 7월 중순부터 한 달 정도 반등했거든요. 한 20% 내외 정도로. 근데 이번에 반등하면 다른 모습을 아마 그릴 걸로 보여요. 지금은 변동이 좀 심하게 움직이는데 그러고 나서 반등을 하게 되면 생각보다 더 강한 움직임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초까지만 좀 집중적으로 보면
이게 얼마 전에 바닥인지 2100대가 바닥인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심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중요한 구간을 좀 긍정적으로 잘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오늘 시장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부터 체크를 해야 할 텐데 오늘 외국인이 많이 샀더라고요. 네, 긍정적인 게 바로 이제 외국인 수급이 9월 13일, 9월 10일 만기 이후에 네. 선물 만기 외국인들이 좀 계속 파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어느 정도 사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게 코스피는 외국인들이 2,531억을 사고 그다음에 코스닥도 많이 샀습니다. 1,334. 그런데 이 외국인이 많이 샀던 종목이 최근 들어서 이 반도체를 많이 샀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1등 반도체 가장 우리 매물회가 1등인데 세계 1등인데 그것을 연 4일 사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외국인 수급이 아주 좋거든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시가총액 높은 1, 2등 우리나라 반도체 주식을 좀 사준다면 추세적으로 기조적으로 어느 정도만 사줘도 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른 주식이 이제 좋은 주식, 실적이 좋고 이런 것들은 오히려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제 힘을 받거든요. 그래서 네. 전체 시장이 안정될 수 있으면 삼성전자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더라도 빠지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 들어 수급이 삼성전자로도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아주 긍정적인 모습이다. 그리고 코스닥은 오늘 이제 외국인 많이 샀는데 이것은 이제 2차 전지는 이쪽으로 또 많이 샀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좋은 거랑 그다음에 미리 업황, 경기 업황을 가장 먼저 나타낸 반도체를 조금씩 사고 있다는 것은 거의 반도체도 업황이 한 6개월 정도 뒤에는 거의 바닥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래서 외국인 수급이 반도체로 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모습이다. 이렇게 그전에 9월 달에 안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최근 4일간 들어왔기 때문에 좋은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 기관들 매매는 이제 어제도 많이 팔고 이렇게 매매는 특별한 뭐 차익 매물이라든지 또 프로그램 매매이기 때문에 특별한 신경 쓸 필요 없이 외국인들이 추세적으로 들어오면 좋거든요. 그래서 수급이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래서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나오고 있다. 아직은 좀 더 봐야 되지만 그렇습니다. 네. 조금씩 이제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어떤 걸 많이 샀나라고 봤는데 특히나 외국인이 오늘 2,500억 원 매수인데 그중에서 1,000억 원을 삼성전자를 매수를 했더라고요. 2등이 SK 하이닉스예요. 네. 확실히 이쪽에 힘을 실어주네요. 코스피 순매수 오늘 거 보면 네. 외국인들은 1,075억을 삼성전자 사고요. 하이닉스도 652억이니까 거의 1,700억대를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샀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기관들은 뭘 샀나 보니까 LG 에너지솔루션, 호수고 케미칼 이렇게 2차 전지 쪽을 샀습니다. 2차 전지 쪽이 기관들이 많이 이제 룸에 비어 있거든요. 비어 있어서 이제 자동으로 사지고 있고요. 그래서 외국인들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이 반도체를 사고 있기 때문에 수급이 이제는 외국인 순매수로 전환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해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많이 빠졌던 네이버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더 이상 안 빠지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이런 게 하면 업황 개선이라든지 그 다음에 실적 좋은 게 미리 이렇게 사고 있어서 수급이 좀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에서도 확실히 2차 전지 쪽이 오늘 좀 강했던 것 같아요. 코스닥은 이제 다음 주 지나면 경제지표가 대다수 발표 지나면 그 다음에 미국도 실적 시즌으로 가거든요. 우리도 뭐 10월 중순에 실적 시즌이고 그렇죠. 물론 뭐 삼성전자 내일 잠정치를 하겠지만 그러면 우리는 코스닥은 결국은 실적이 임박해 있을 때는 어닝 시즌일 때는 실적이 좋은 것들이 좀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코스닥은 외국인이나 기관이 똑같이 외국인도 그렇고요. 기관이 전부 다 2차 전지 쪽을 집중적으로 샀습니다. 네. 2차 전지를 다 샀죠. 그래서 이 2차 전지를 샀다는 이유는 2차 전지 쪽에 특히 양극재는 실적이 급증하거든요. 그래서 작년 한 3분기는 이제 아직 시설 증설 계속 하고 있으면 실적이 별로 안 나왔는데 그때 작년보다 원래 뭐 LNF를 비교해더라도 작년 영업이익이 올해 7배 정도가 올라갔어요. 그러면 정가율은 아주 좋게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에도 올해 많이 한 그것도 또 나왔기 때문에 결국은 실적주를 많이 담아놨다 이렇게 분석이 될 수 있습니다. 2차 전지가 앞으로의 성장성도 성장성이지만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조금 더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시점인 것 같고요. 따라서 2차 전지에 대한 우리 투자자들의 관심도 조금씩 높아질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코스피 시장에 대해서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한다면 어떤 모습 보이고 있을까요? 네, 코스피는 급 반등해서 실패할지 않을지 하루는 더 봐야 됩니다. 근데 네. 급 반등 후에 강세가 계속 아침에 유지했거든요. 네. 오늘 오후에 더 이제 종가까지 더 올라갔다는 얘기는 종가
종가는 주로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들, 즉 전문가의 영역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영역 종가가 강하게 올라간다면 큰 손들이 끝까지 산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반동의 강세 유지했기 때문에 좀 좋은 모습. 그 다음에 반도체가 급반등에 성공했다. 지수는 아직 성공했다 하루 더 봐야 되지만 반도체는 확실히 반등에 성공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뭐 금리도 하락으로 돌아선 것 같고요. 그다음 반도체 투자 의견도 상향으로 나오고 있고 그러면 이 반도체 투자 의견이 부정적에서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좀 매력적으로 이렇게 미국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반도체 업황이 이제 한 내년 여름 정도 이전에 내년 한 5, 6월 달 정도 이제 완전 바닥이지 않을까. 네. 그럼 주가는 사실은 5, 6월 달이 바닥이라면 업황이 디램간 계속 빠지고 있거든요. 4달러에서 2달러도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그러면 저도 한 2달러로 분기해서 한 1.67달러 이렇게까지 내려올 걸 보는데 아직도 추가적으로 하락할 걸 봅니다. 그래도 6개월 정도 뒤에 이제 반도체 업황이 확실히 턴어라운드 한다면 반도체 주가는 미리 바닥을 확실히 찍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10월 달이기 때문에 내년 4월 정도에 어느 정도 최악의 바닥이 반도체 업황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재고 조정도 이제 거의 다 끝나가고 그래서 내년 하반기는 아마 턴어라운드 확실히 성공할 것 같으면 전체적인 시장이 이제는 더 하락보다는 하반 경직이 확실히 있을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반도체 투자 의견은 뭐 모건스트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좋게 보고 있으니까 그래도 실적은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실적을 보지 말고 몇 개월 뒤에 6개월 뒤에 업황이 개선될지 여부를 이제 계속 지켜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반도체가 삼성전자를 어느 정도 팔 게 아니라 개선이 된다면 그냥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물려 있는 거라서 쉽게 회복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원달러는 오늘 1,400 이하에 계속 붕괴 있었거든요. 네. 근데 끝판에 이제 올라가서 1,400원인데 좀 긍정적으로 좀 돌아섰고 그러면 달러가 약세로 또 좀 돌아서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그나물 운임 지수 BDI는 뭐 10월 달에도 한 13% 이렇게 급등하면서 10월에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관련된 조선이나 이쪽 해운 쪽이 좀 좋아졌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조선, 해운, 2차 전지, 반도체까지 다 좋으니까 전체 시장이 안정적으로 올라오는 거죠. 한 분야만 올라와서 지수를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좀 이번에 오늘의 반등은 탄탄한 반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반도체가 살아야 우리 증시가 산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그동안 워낙에 반도체가 부진했어서 근데 이 반도체가 조금씩 반등이 나온다라는 점은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은 대부분의 업종들이 다 강했는데 그중에서도 강했던 업종들을 특징적으로 꼽는다면 어떤 쪽 꼽으세요? 물론 이제 많이 빠진 낙폭화돼지고 오르는 것은 사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많이 빠지면 뭐 50% 이상 이렇게 고점 빠졌다가 10% 올라가도 아직도 엄청 빠져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많이 다른 것보다 시장보다 덜 빠진 종목, 고점 대비해서 20, 30%, 1, 20% 빠져 있다가 거기서도 급 반등을 하면 이것은 추세를 계속 중장기 추세 유지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종목들이 양극재 업체고요. 그다음에 포스코케미칼이 오늘 그 상승 전체 코스피 100에서는 상승 종목 1등이 포스코케미칼이고 2등이 일진 모터즈고 그리고 코스피 200에서는 대우조선해양이 또 상승률 1등입니다. 그래서 보면 2차 전지 쪽은 전체적으로 미래의 성장이 보장돼 있고 실적이 보장돼 있고 그런 것은 반등을 좀 좋다 치고 그럼 조선도 같이 BDI 지수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조선도 아직은 좀 괜찮다 이렇게 보고 그래도 저는 이제 계속 연말까지 반등할 때 비중을 축소하자 이런 의견이기 때문에 반등할 때 그래도 계속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조선주에 대한 포인트도 함께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처럼 강했던 시장 안에서도 좀 약했던 업종들도 있었어요. 네, 오늘은 은행, 정유가스 이런 게 약한 게 왜 그러냐면 은행주들은 이제 은행 회사의 금융 지주 회사의 자회사들이 저축은행이 있거든요. 그럼 저축은행이 부동산 대출이 집단 대출이라든지 파이낸싱을 참 많이 나가서 저축은행이 엄청나게 잘 됐거든요. 몇 년 동안. 그래서 그런데 이제는 저축은행 대출도 거의 막아놓듯이 부실화가 우려가 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가격이 빠지는 특히 아파트, 비주택 쪽이 빠져버리면 저축에는 직격탄을 받기 때문에 그런 이슈가 뭐 당장 나온 건 없습니다. 아직 연체율도 괜찮고 좋은데 그나마 언제 미래 내년 정도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계속 좀 빠지면 어렵습니다. 그러면 자회사들이 실적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은행주 같으면 같이 안 좋아지는 거죠. 은행주 3분기 실적도 괜찮고 내년도 괜찮고 보입니다. 그런데 저축은행 좀 예의주시해야 된다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은행주는 경기와 동행하기 때문에 경기가 지금 침체에 대한 계속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은행주가 갈 수가 없는 구조고
유가가 이제 감산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것은 이제 가스나 정유가 좀 약한 편이었고요. 그래서 한국가스공사라 이런 것은 좀 쉽지 않고 있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의 특징주를 꼽아봐야 되는데 사실 오늘의 1등은 삼성전자가 아닐까. 네. 진짜 삼한전자의 우려를 뒤로 하고 지금 계속해서 좀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가장 반가운 게 삼성전자가 맞아요. 고점 96,800에서 얼마를 빠졌나 보니까 47% 빠졌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자연의 이치에서 네. 되돌림이 언제 되돌릴지를 보면 기본적으로 상승분인데 평균적으로 그냥 따져버리면 상승해서 내려갔다가 돌릴 때 한 신뢰도가 높은 게 50%입니다. 즉 한 45%에서 50% 빠지면 네네. 반등을 대다수 해주고 그다음에 65% 내외 이렇게 60%대 또 빠지면 반등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70% 빠진 1등주들 60, 70% 빠질 때는 금융위기가 있을 때라든지 IMF 때라든지 미국이 망했던 은행이 망했던 2008년도 그다음에 지금처럼 세계가 난리가 나고 이런 경우 이럴 때만 거의 60, 70% 빠지거든요. 아주 네. 좋은 실적 좋은 거. 그러고 하면 거의 다 빠졌다는 거죠. 삼성전자도 47% 빠졌으니 고점 대비해서 그러면 가치적으로 봤을 때 51,800원을 계산해 보면 내년 정도로 영업이익의 예상치를 아주 낮게 잡아도 한 30% 낮게 잡아도 PBR 기준으로 1배 정도 내왔거든요. 그러면 역사적인 평균의 밸류에이션 하단까지 왔기 때문에 그러면 6만 원 정도 이하는 거의 가치적으로도 언제든지 사도 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6개월 뒤에 업황이 개선된다면 또 괜찮거든요. 그래서 4거래일 동안 연속으로 외국인이 계속 샀고 그 다음에 이제 주가가 연속으로 이제 올라왔고 그랬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외국인들 순매수를 계속 좀 이어질지를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내일 물론 삼성 발표하고 나서도 뭐 크게 움직이지 않겠지만 네. 그래도 저는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계절성이 좀 있어요. 변곡점이 있는데 그 변곡점이 좋을 때는 올라가면 수급이 좋으면 11월 중순 정도까지 좋아요, 이게. 그러고 나서 안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괜찮고 밑에서 사가지고 올라오신 분들은 네. 11월 중순 정도 전에 보고 고점에 한번 팔았다가 당기는 다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저 위에서 몰리신 분들은 그냥 갖고 있으면 저는 이제 2024년도 정도는 확실히 업황이 좋아질 거로 보입니다. 그러면 주가도 기본적으로 한 2025년까지 한 10만 원, 11만 원, 12만 원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럼 뭐 지금 사놓고도 충분히 은행보다 낫지 않을까 배당도 받으면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10만 전자를 꿈꾸는 그날이 올까? 삼성전자 이제는 사도 되나? 아닌가? 아직인가? 이런 계속해서 고민하셨던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조금씩 신호가 나오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포인트 짚어드리겠고요. 코스닥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이 드디어 다시 한번 700 위로 올라오더라고요. 오늘 너무 반가웠어요. 이 숫자가. 3%나 올랐거든요. 이게 맞아요. 지수가 3% 오르면 거기 1등주들은 기본적으로 두세 배 오르요. 그러면 한 6%에서 9% 올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면 뭐 LNF 8%대 오르고 그랬고 그 핵심적인 종목들은 실적 보장 그 1등주들이죠. 상승 시가총액 상위 있는 부분. 그러면 3% 오르니까 당연히 6, 7%, 뭐 8, 9% 올라야만 최고의 주식인 거죠. 그래서 코스닥이 706포인트 와서 아주 이제 좋은 모습이고 이게 외국인들도 질렀거든요. 그래서 기관도 지르고 외국인도 질렀기 때문에 반등이 아주 대급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와 반도체 장비는 반도체 소재 쪽이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모습이 좋은 모습이죠. 실적이 앞으로 아주 좋은 거. 그다음에 업황이 6개월 되면 좀 개선된다. 그러면 경기가 좀 개선되는 의미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전반적으로 좀 미래가 조금 더 지금보다는 최악이 지나지 않나 나아진다는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 살펴봤듯이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가장 많이 매수했던 LNF가 오늘의 코스닥에서는 가장 특징적으로 보이겠네요. 네, 그렇죠. 이제 LNF는 누가 뭐래도 실적은 지금 3분기부터 시작해서 네. 계속 잘 나옵니다. 그래서 LNF의 3분기 영업이익이 이제 예상치가 최근에 보고서의 예상치는 934억으로 정도 돼서 900억대로 올라오고 분기 이익이 900억대. 작년에 연간 440억인데요. 올해는 3천억대로 들어갑니다, 이게. 그러면 이제 왜 이렇게 되냐면 양극재 시설 증설을 계속 했거든요. LNF가 하면 이제 시설 공장을 다 지어서 이제 제품이나 양품이 딱 나오면 그때부터 실적 급증하거든요. 그래서 공장을 짓고 있을 때 주식을 사가지고 실적이 안 나오니까 팔아버리면 그건 단기 매매죠, 실제로. 그러면 작년에 벌써 다 알고 있었을 때거든요. 2년 전에도. 양극재 공장을 계속 지어가지고 1년 뒤에 되면 거의 다 양품이 나오는데 알고 있는 상태에서
미래 공장 지금 당연히 실적이 좋아진 거 지금 폭발했는데 지금 들어가면 주가는 벌써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와도 이렇게 안 빠지고 있는 거 기관도 사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이렇게 작년도 3분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594%나 이렇게 올라온 거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500% 이상 오면 컨센서스 이상으로 좀 좋게 나올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종목은 LNF는 기관들이 많이 샀거든요. 원래 외국인 22% 정도 갖고 있으니까 물량이 적은 상태에서 기관들이나 외국인 조금만 사줘도 쉽게 올라오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실적이 좋은 것은 실패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아무 가격에는 사도 미래 실적이 보장되면 올해 실적이 아주 좋아요. 이제 3천억대 나오면 내년에는 영업이익이 5천억대로 가거든요. 그래서 뭐 이거 한 50%, 기본 60%, 매출액도 50%, 영업이익 60% 이렇게 늘어요. 내년에도. 그리고 2024년에 또 늘어요. 그리고 미국 공장을 지으면 미국 공장 또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25년도부터 그때. 그렇게 미국 또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내년까지 보면 뭐 50배 막 PR이 나오지만 2년 뒤를 보면 3년 뒤면 그거 아직 그때 보면 지금 10배도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라는 것은 미래의 실적이 보장된 거 이렇게 LNF 이런 것은 많이 빠졌을 때는 아니면 이제 쌀 때 미리 사놓고 미국 공장 지으니까 그 실적 나올 때까지 갖고 있으면 되거든요. 내려가면 더 사든지 돈 없으면 가지고 있으면 보면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상 고점 항상 돌파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1, 2년 뒤에 계속 좋아지는 것은 이번에 올해 저가가 폭락해가지고 저가 있으면 그 사상 고점을 반드시 돌파합니다. 네. 이거 100년 역사 동안 똑같이 증명이 된 겁니다. 그럼 삼성전자도 지금까지 끊임없이 사상 고점을 돌파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삼성전자 끊임없이 사상 최고치를 실적을 돌파합니다. 지금 이제 삼성전자도 이제 비메모리 파운드리가 메모리 1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메모리의 한 절반 정도 차지하게 된다면 실적이 당연히 고점 뚫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10만도 가고 그렇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2차 전지 쪽은 대다수가 그렇기 때문에 네. 내가 장기로 하는지 단기로 하는지 그거 분명히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에 대한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포인트는 반도체 쪽으로 조금씩 수급이 실리면서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2차 전지 종목들이 든든한 실적과 함께 계속해서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또 오늘은 환율까지도 좀 강하게 하락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받아 가느냐가 일단은 중요할 텐데, 오늘은 굉장히 의미 있는 반등을 보여줬다라고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신호들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또 내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는지 지금부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병훈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진단 지금부터 시작해 볼 거고요.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다면 계속해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에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고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전화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02-325-8200번, 325-8200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또 전문가님의 시황 분석 듣는 동안 또 많은 분들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중간 출첵 잠깐 하겠습니다. 마로니의 입새님 오셨고요. 또 자성발전님, 달콤님 반갑습니다. 당첨님의 이름도 보이는데요. 룰루랄라님도 잘 오셨고요. 우상향님, 그리고 웰빙돼지님, 상가자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무궁화님께서도 최병훈 전문가님이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인 것 같아요 라는 기분 좋은 댓글도 함께 남겨주셨는데, 자,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종목 진단 지금부터 출발해 볼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종목은요, 그룹조아님께서 올려주신 동양철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문의 주셨거든요. 동양철관 오늘 1,050원에 거래를 마쳤네요. 최근 며칠 동안 살짝의 지금 반등의 모습이 나오고는 있는데 주가가 많이 빠진 종목이기도 해요. 고점에서 지금 거의 50% 빠진 상황입니다. 지금 매수 타이밍 어떻게 보실까요? 동양철관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이런 전 전자를 이렇게 잘 안 보지만 그래도 개인 투자자들은 이렇게 1,000원짜리 내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생각보다 돈이 적을 때 네. 만약에 뭐 몇백만이 안 되면 만약 200만이라면 LG 에너솔루션 4주밖에 못 사잖아요. 그죠? 그쵸. 근데 1,000원짜리 사면 이거 좀 많이 사는 느낌이 있어. 맞아요. 부자가 된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주식을 사고자 하는데 그러면 소형주를 사서 실적도 좋아지고 업황이 좋아지면 대박이 터질 수도 있어요. 대형주보다 훨씬 더 많이 수익이 나거든요. 근데 근본적으로 그 기업이라는 것은 그 기업에 대해서 펀더멘탈을 봐야 됩니다. 펀더멘탈 전부 다 그 기업의 체력이 경영자의 능력, 임직원의 능력, 그 다음에 과연 이 회사가 업력이 어떻게 돼, 그동안 어떤 식으로
발자취, 실적 어떻게 낸지를 알아야 돼. 아무리 위기가 오더라도 적자를 내지 않는 기업들은 한 몇십 년 업력 있는 사람 괜찮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 회사는 적자를 내고 있었습니다. 보시면 작년에 21년도 32억 적자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2019년 1,600억 정도의 매출을 하는데 영업이익이 37억밖에 안 납니다. 그러면 이 마진율도 아주 적은 거죠. 그리고 물론 올해 상반기는 이제 34억이나 냈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좀 더 개선되지만 그래도 큰 개선이 아닌 거죠. 그래서 올해 해서 한 80억 정도 이렇게 이익이 나오더라도 그렇게 크죠. 이제 과거에 2020년도 정도인데, 그러면 이제 가스관이라든지 배관 이런 걸 주로 하는 회사예요. 그죠?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새로 가스관 매설하고 이런 게 없어요. 그죠? 그러면 얘들이 성공하려면 저 유럽에 막 가스관 어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LNG 액화천연가스 설비해서 각 지역으로 가려면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해외 매출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게 별로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 국내는 사양산업처럼 들어갈 데가 별로 없는 거죠. 뭐 교체 수요라든 이런 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성장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그냥 조금 많이 빠졌으니까 좋다고 해서 조금씩 사서 기본적으로는 많이 빠져 좀 한 20% 정도는 올라갈 걸로 보여요. 그러면 이걸까지 20% 먹으려고 생각하면 저는 개인 투자자가 30% 먹으려고 주식을 하면 전부 다 돈을 10년 돼도 못 번다 보거든요. 왜냐하면 30% 먹는 게 비중도 20%밖에 안 사거든요. 그런데 깨지는 것은 30% 깨지면 결국은 종목 여러 개가 수익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좀 더 100%, 200% 갈 수 있는 주식들은 지금 늘려 있습니다. 실적이 보장된 기업들은 그냥 반타작 나 있으면 사면 거의 100% 가는 거, 정고점. 그래서 이것은 2,000원까지 가면 100%죠. 그럼 2021년도 5월달 이때는 철강 가격이 워낙 그렇고 원자재가 급등하면서 다 같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작년 5월달 정도 6월에는 저는 철강주부터 전부 다 팔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계속 내려왔잖아요. 그죠? 그럼 많이 빠졌다고 올라가는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원자재 가격이 오히려 내려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모멘텀이 그리 크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가 없이 여기 한번 보시면 이때도 보시면 4월 달에 한번 거래가 실리니까 잠깐 오르니까 그냥 빠지는 거죠. 저 추세 반전에 실패한다는 것은 업황 개선이 아니라 과거 2021년도보다는 지금은 계속 원자재가 내려가고 물가가 내려갈 거라 생각되면 오히려 이것은 크지 않는다. 그래서 뭐 평이한 종목이기 때문에 굳이 이걸 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격적인 메리트보다는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 성장성에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실적 체크해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적자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고 따라서 앞으로의 성장성도 조금은 아쉬워 보입니다. 매수에 대해서는 보류 의견 드렸어요. 이 종목 말고 돈 벌 수 있는 종목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들 계속해서 함께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전화 주시면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볼 수 있으니까요. 02-325-8200번, 325-8200번 편안하게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종목 만나봅니다. 이번에는 SKI 테크놀로지 살펴볼 거고요. 왕비비빅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입니다. 매수가가 83,000원이고요. 비중은 20% 가지고 계세요. 지금 손실을 보고 계신 구간이다 보니까 추가 매수도 고려하고 계시는데요. 추가 매수를 해서 장기적으로 가져가도 되는 건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어느 시점에서 추가 매수를 해야 할까요? 라면서 질문 함께 올려주셨습니다. SKI 테크놀로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망 어떻게 보세요? 내년까지는 앞으로 2, 3년 동안 좋습니다. 올해까지는 실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주가가 가는 게 천천히 가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3분기가 지나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SKI 테크놀로지가 분리막 하는 회사거든요. 그러면 SK온에 납품을 하게 되면 그것만 하더라도 SK온도 이제 막 공장을 짓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상사는 크지 않기 때문에 이 회사의 실적도 그렇고 특히 유럽에 SKI 분리막 들어간 것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올해는 유럽도 침체돼 있고 해서 이제 4분기 내년 정도부터는 확실히 개선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실적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내년부터는 확실히 올라가겠죠. 그러면 올해는 거의 이 종목이 작년 7월 때 24만 9천 원이니까 5만 원 정도 왔으니까 80%가 빠졌어요, 거의. 그죠? 왜, 이것도 지금도 3조 9천억 시가총액인데, 그럼 여기는 거의 워낙 비싸게 상장이 된 거죠. 그때 여기 상장이 25만 할 때 워낙 비싸게 상장되고 계속 빠져서 이 적정 주가는 내년 정도 예상 실적에 보면 현재에서
조금 더 올라가 한 8만 원 내외가 적정 주가예요, 사실은. 근데 내년에 주가는 내년 실적을 반영한 게 그 다음에 실적을 봐도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52,100원까지 왔으니까 이제 바닥을 찍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한 7, 8만 원 내에서는 정도 돼야 되는데 워낙 이게 수급이 전체 장도 안 좋은데 매수하는 없는데 그냥 기관인가 외국인들이 그냥 때려서 그냥 갖고 있는 건 쭉 때리가면 때리니까 계속 내려온 거다. 그래서 이게 모멘텀이 돼서 확실히 올라가려면 전체 시장이 좀 좋아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2차 전지보다도 이제 전체가 시장이 좋아지면 이제 어느 정도 수급이 나아질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래서 비중 20%니까 5만 원대에서는 뭐 10% 정도 추가해서 장기 투자해도 되고요. 예를 들어서 8만 3천 원에 20% 샀으면 1,000만 지 샀다. 그러면 지금은 1,000만 가지고 수량 훨씬 더 많이 살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장기로 간다면 지금 정도의 금액으로 샀던 금액만큼을 사도 단가를 좀 낮추면 좋지 않을까. 7만 원대로 낮추면 충분히 내년까지 가면 한 50%는 이익 나지 않겠나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장기로는 좋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5만 원대에서 추가 매수 가능하다라고 진단을 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내려가고만 있는 종목이어서 좀 불안하셨을 텐데 앞으로 이 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증명이 되면서 더 좋아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체크를 해드렸고요. 따라서 장기적으로 가져가신다라고 했으니까 또 시장이 회복됐을 경우에 수익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긍정적으로 전망 확인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상담 이어갈까요? 이번에는 전화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반갑습니다. 네, 종목 네, 진단. 반갑습니다. 네,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KG ETS요.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네, 매수가 14,655원이고요. 네, 비중 한 20% 됩니다. 14,655원에 20%. 매수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을까요? 예, 한 보름 정도 됐나? 최근에 네. 매수를 하셨구나. 요 내려오는 흐름에 이제 매수를 하신 것으로 그럼 체크가 되는데 네. 매수하신 후에도 이 종목이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어서 좀 속상하실 것 같아요. 어떤 지금 한 종목? 5,100원 이상 내려갔습니다. 사고. 그러니까요. 자, 이거 네. 어떤 부분을 해결해 드릴까요? 요걸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손절해야 되는지. 그렇죠. 이 속상한 네. 종목 조금 더 가져가다 보면 대응을 해서 좀 손실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보내줘야 되는지 최병훈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기름값이 비싸서 친환경 이게 다른 이런 오일 같은 이쪽으로 해서 그런 투자 포인트를 사신 건가요? 대체. 예, 여기 증권 방송 보고서 괜찮다고 해서 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가가 이제 뭐 요즘 시장에서 시장 때문에 다 빠진 것도 있지만 이 자체로서는 지금 이게 3천억대 시가총액인데 올해 실적은 4천억대 괜찮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한 영업이익 한 10배 정도 되니까 고평가는 아니지만 이 종목이 작년도 7월 달에 2만 6천 원까지 가면서 급등하면서 6천 원대에서 이 매물화가 되고 최근 들어서도 이슈가 나오면 급등했다가 못 가고 있거든요. 그럼 이 전고점 돌파해서 실패했으면 이거 추세 하락이 계속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추세 하락이 계속 진행되면 기본적으로 이 주식도 한 6, 7천 원 정도 만약에 근데 장이 더 이상 장이 좋아지면 어느 정도 현 상태까지는 뭐 8, 9천 원에서 머물 걸로 보이는데 반등하더라도 저는 12,000원, 13,000원 내외 정도까지 오면 좀 팔고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이게 이제 특별한 이제 모멘텀이 크게 없거든요. 그래서 뭐 동물 수지라든지 여러 가지 은폐유, 부산 이렇게 해서 뭐 친환경 발전용 이런 재료로 하지만 이쪽으로 그래서 실적은 좋았어요. 근데 이쪽 모멘텀이 요게 바이오 디젤 쪽도 크기진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반등할 때 팔고 나오는 게 수급적으로도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그래서 나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은 뭐 많이 빠져서 기다렸다가 한 12,000원대, 13,000원 정도 목표가 가면 그때 조금 손절하도록 그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보여지는. 만약에 지금 손절하면 뭐 한 40% 정도 올라가야 되는데요. 40, 50%.
그러면 손절해서 40, 50% 손절하면 50 올라갈 주식을 50% 이상 갈 수 있는 대체 종목이 딱 있다면 갈아타는 되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잖아요. 장이 좋아지면. 그래서 50%보다 더 많이 갈 수 있는 주식 그런 것을 좀 사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쪽은 이제 고성장주들이 많이 빠져 있으니까 그쪽 가는 게 갈아타는 걸로 가시고 아니면 좀 가지고 있다가 한 10% 정도 내외까지 마이너스 10% 정도까지 오면 그때 손절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지금은 보유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실적은 뭐 괜찮으니까 3분기 실적 괜찮게 나오면 그때 반등하면 그때 한번 팔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시청자님 실적 확인하고 반등 시 12,000원 근처에서 매도 타이밍 잡아주셨거든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 있으실까요? 얼마까지 올라가면 매수함? 12,000원에서 13,000원 13,000원 사지. 요. 네. 네, 요 매도 타이밍 잘 다른 지키시고. 것도 네. 다른 종목은 안 되죠 이제는. 네, 저희가 또 뒤에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어서 한 번에 하나씩만 또 다시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다음 시간에 또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자, 정말 궁금한 종목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정말 많은 종목들,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다 하나하나 걱정거리이실 텐데, 여러분 차근차근 또 저희가 하나씩 봐드리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종목 상담 신청해 주시고, 저희 투자의 신과 함께 하시면서 그에 대한 해결책 꼭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과 또 전화 상담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길 바랄게요. 또 저희 함께 하시는 분들도 많이, 오늘 또 종목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전정희 님도 잘 오셨고 박영희 님, 김태잔 님께서도 종목 계속해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저희가 빠르게 하나씩 체크를 할 거고요. 미국 시장에 대한 상황도 많은 분들도 확인을 하고 계실 텐데 오늘은 혼조세로 출발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S&P도 출발할 때만 해도 또 하락하는 듯 하더니 다시 한번 또 상승으로 돌려 세우는 모습이고요. 큰 움직임이 나온다기보다는 보합권에서 모두 다 좀 흔들리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뚜렷한 방향성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내일 우리 시장은 계속해서 좀 빨갰으면 좋겠는데 미국 시장이 또 오늘 잘 가면서 그에 대한 힘을 좀 보태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자, 다음 상담 그러면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룰루랄라 님께서 올려주신 종목 살펴볼게요. 진원생명과학 궁금합니다 라면서 올려주셨는데요. 매수하신 가격은 12,125원이고요. 비중은 20% 담으셨습니다. 올해 안으로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을지 이 부분이 궁금하다라고 올려주셨는데 오늘 좀 상승이 나왔거든요. 5% 상승이었고 10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12,100원까지 정말 얼마 안 되는 것 같으면서도 참 멀다면 멀고 가깝다면 가깝게 느껴지는 가격대예요. 어떨까요? 바이오주 매매를 전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께서는. 왜냐하면 바이오주 매매는 조금 먹으려고 단타하려고 딱 들어가면 거의 판판이 물립니다. 내려왔을 때. 가격이 많이 빠졌을 때 사면 정말 2, 3년 정도 기다린다면 뭐 100% 정도 이렇게 수익이 나는 종목들 많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제가 이제 2020년도 코로나가 나오고 나서 2020년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뭐 시즌도 마찬가지고 대다수 바이오는 2020년도, 21년도 사상 고점이 나왔던 주식이 거기 평생도록 그 가격은 회복 못할 거다. 이렇게까지 강력히 겁을 줬는데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왔기 때문에 그 관련된 종목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은 바이오는 그만큼의 모멘텀은 없다는 거죠. 바이오주라든지 이런 건 전부 다 모멘텀 주식입니다. 모멘텀이 어떤 상승 동력이 생기면 확 올라갔다가 다시 동력이 사라지면 빠져가지고 언제 갈지 모를 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상승 동력이 계속해서 사라지고 있는데 내가 단타를 위해서 잠깐 들어간다면 물려서 손절을 안 하면 손절선도 없이 안 하면 끝없이 물려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2020년도 코로나 전국에 바이오주 잘 갔던 바이오주 막 10배씩 가고 보니까 고점에 사신 분들은 평생 회복이 안 되거든요. 안 된다고 봐야 돼. 왜 그러냐면 이게 정상적인 생각인데 그러면 앞으로 내가 10년을 갖고 있다 쳐요. 그죠? 그러면 코로나19보다 훨씬 더 큰 문제가 생겨야 되는 거죠. 바이오로. 그래야 그 모멘텀 이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모멘텀이 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마스크도 실내 안 쓰고 있고 세계적으로. 그러면 그런 모멘텀이 자체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모멘텀이 없다는 것은 올라가지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잠깐 올라가겠죠. 이슈 나오면. 이것도 먹는 코레제 뭐 해서 올라갔다가 먹는 코레제가 뭐 주사 맞는 거지 뭐든 지금 그런 거 하나도 관심이 있으면 안 됩니다. 다 지난 겁니다. 그죠?
다들 돈 벌어서 코로나 2020년, 21년 돈 벌어 몇 배씩 벌어서 다 떠나는데 나 혼자 조금 남았지 그래 먹겠다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이 마인드가 있어야만 주식이 성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계속 그때도 엄청 겁보였는데 왜 잘 모르는 바이오주를 잠깐 사가지고 있으면 손절을 해야 되는 거죠. 12,000원대 최근에 잠깐 올라왔죠 여기에 7월 달에. 아니면 최근에 어제 그저께 9월 초에 9월 13일, 아니, 9월 13일 날. 여기 잠깐 오니까, 와, 많이 빠졌네. 38,000원에 12,000원이야? 헐렁 사가지고, 와, 해병마에도 떼볼 그런 거 없습니다,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면 바이오 근처도 안 가는 게 좋습니다. 근처가 한 3년을 기다리면 뭐 100% 먹을 수 있을까? 그것도 불확실해요. 적자가 수십억씩 나오고 있는데 이게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죠? 거의 10개 중에, 100개 중에 10개도 성공을 못 하는데 내 것만 성공할 거라 생각하면 그 기업을 잘 알아야 되죠. 이 기업을 바이오는 신약이나 요즘 뭐 항암이라든지 이것도 해보는 그 대표도 성공할지 잘 몰라요. 해봐야 알거든요. 또 다 해보고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운 겁니다, 그죠? 그런데 막연하게 주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싸다고 사지 마시고 그 기업에 정확히 뭔가 알고 있다든지 강력히 알면 사놓고 뭐 미래를 보고 해도 되지 뭐 꿈을 먹고 그것은 아니다 지금은. 그래서 저는 손절을 해서 지금 가격은 상관없어요. 반타작 나더라도 손절을 해서라도 지금 반타작 놓은 좀 미래가 보장된 기업들, 탄탄한 기업들이 반타작 주식도 많아요, 그죠? 그걸로 갈아타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그럼 미래가 보장되니까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미래가 회복한다는 자신이 없잖아요. 확신이, 그죠? 그러니까 미래가 보장 실적과 그건 회복되는 자신감 있는 거죠. 그럼 나는 거기에 돈을 주는 거죠, 당연히. 이게 정상적인 돈 버는 사람들 마인드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손절을 해서 이번 기회에 10월달 손절해서 강력하게 앞으로 몇 년 동안도 끊임없이 실적도 좋아지고 이런 기업들을 찾아서 갈아타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손절, 매도 의견 드렸습니다. 확실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으로 갈아타자라는 조언까지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계속해서 저희 전화 상담 받고 있습니다. 토비 전화 접수 좋아 라면서 지금 채팅창에서 우리 토비가 여러분들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는데 토비도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는 전화 상담 계속해서 신청해 주시길 바랄게요. 02325-8200번, 325-8200번 활짝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전화를 기다리면서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할게요. 우상향님의 종목으로 이어갑니다. ISC 살펴볼게요. 매수하신 가격이 33,800원입니다. 비중은 20% 가지고 계세요. 매도 시점이 궁금합니다. 전문가님의 고견 부탁드려요 라면서 하트를 2개나 보내주셨는데 ISC 오늘 강하게 올라갑니다. 6%대 상승이었고요. 36,000원에 거래를 마쳤어요. 이 종목 차트를 쭉 보니까 물론 출렁출렁 하기는 합니다만 계속해서 지금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지금 보여지거든요. 이 종목 계속 강한데 앞으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매도 타이밍 어떻게 보세요? 이게 반도체 검사 장비 쪽이 있는데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벌써 700억 영업이익이 보면 내년에는 또 거의 한 20% 내외 증가되고 있고 매출도 그러니까 내년까지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또 반도체가 최근에 지금은 이제 돌아서고 있어서 이 장비 업체들도 오늘은 뭐 좋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코스닥도 뭐 같이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반등하는데 제가 아까 시작할 때 한 반도체 관련된 거 11월 한 중순 정도까지 보고 그때 정도 나와야 되지 않나 단기는 나오고 이렇게 하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래서 요번에 한 38,000원 정도 36,000원이니까 38,000원 오면 한 절반 정도는 매도했다가 다시 보면 낫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뭐 추세가 이게 지금 위로 38,000 이상 쭉 가서 계속 가기는 지금 실적이 거의 8배로 반영돼 있기 때문에 내년 실적에 적정 주가로 반영돼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다른 거 워낙 경쟁적으로 좋은 것도 많기 때문에 38,000 매도하고 다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일단 38,000 목표가 그럼 절반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ISC 38,000원 매도 타이밍 잡아드렸어요. 지금 비중 20% 가지고 계시는데요. 절반 정도 수익 실현하시면서 이 종목 계속해서 가져가시고 그 나머지 절반으로는 조금 더 또 확실하게 또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로 수익 계속해서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최병훈 전문가님과 함께 또 종목에 대한 상담까지 또 확실하게 도와드렸고요. 자, 지금부터는 내일장 투자 전략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분석, 그리고 종목에 대한 상담, 또 내일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굉장히 알찬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저희 앞으로 투자 전략은 또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일단 이제 코스피는 수급이 개선되고 있는 걸 보여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쭉 지켜보니까 장이 폭락할 때도 외국인은 좀 사더라고요. 많이 같이 미국 장이 폭락해 우리 장이 막 50% 폭락해도 외국인이 같이 때리지를 않고 오히려 사고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 그러면 수급이 개선이 임박했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 지금 네. 개선됐고요. 며칠 동안 보고. 그 다음에 외국인이 이제 한 천억만 사줘도 순매수가 되건 코스피는. 그래서 이제 순매수로 전환될 전체로 9월 달부터 보면 월간 기준으로 이번 달에는 순매수로 확실히 돌아설 걸로 보이고요. 그런데 이제 아직 우려된 게 많죠. 고물가라든지 고금리라든지 네. 뭐 이런 것 계속 지속되고 있고 금리 인상도 계속 강하게 뭐 할 걸로 아직은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게 불안한 요소가 없다면 장은 벌써 많이 올라갔겠죠. 그래서 그렇죠. 불안한 요소가 있어야만 사람들이 별로 안 사야 주식이 잘 가는 어느 정도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만 수급이 개선되면 조금씩 올라가더라도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되고 지금 우려 사항보다 개선되는 사항을 먼저 봐야 된다. 그럼 지금 시장은 대다수 투자자들이 불안 심리가 가지고 투자 심리가 아주 안 좋거든요. 네. 그러면 거기에 빠져 있으면 장이 좋아질 때까지 내가 계속 부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해안을 갖고 확실하게 좋은 주식이나 싼 주식을 가치를 싼 걸 못 잡게 되거든요. 그럼 또 위에서 사게 돼요. 그래서 지금 현금 갖고 있는 사람은 가장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현금을 갖고 있으면 나는 제일 싸게 살라니까 올라가도 내려올 거지 하다가 결국 저 위에 가서 결국에 좋아하면 못 사고. 그때 투입하게 됩니다. 계속 머물고 그래서 항상 주식 투자는 현금이 제일 위험하다는 게 그 얘기입니다. 현금이 안전하던 거 절대로 안 해요. 안전하면 제 은행에 게 주변에서는 안전하지. 현금도 종목이라고. 그러면서 돈을 못 본 사람들 얘기 기본적으로. 현금은 그럴 수 은행에 있죠. 갖다 네. 넣는 거고요. 정권 계좌 있으면 늘 뭔가 아니면 그쯤에 보고 안전할 때 사면 벌써 늦은 거죠. 정확히 시장을 다 맞추기는 어려우니까. 그래서 지금 불안하더라도 이렇게 수급이 개선돼 외국인 개선된 영역이 나오고 또 보면 수급이 들어간 종목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미리 담아놓고 있는 게 좋다. 그리고요. 지금 3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본격화될 텐데 앞으로 1, 2주 뒤는 그러면 고성장주들이 상승의 선두권에 있습니다. 최근에 반등할 때 보면. 네. 그리고 그러면 실적 장세로 전환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코스피든지 코스닥이든지 3분기 실적뿐만 아니라 내년도 실적가 계속 좋은 것은 가지고 있으면 지금 바닥에서 상승하려고 그러는데 수익 났다고 팔지 말고 오히려 그건 더 사줘야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생각을 좀 전환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좀 더 사서 안전하게 편안하게 갈 수 있을 것 같고 수급이 개선되면 전체적으로 좋아지고요. 네. 그런데 이제 내일 이제 우리 미국에 고용지표가 발표가 있거든요. 네. 이게 가장 중요한 마지막입니다. 고용지표가 잘 나오면 금리는 계속 강하게 인상하겠죠. 또 안 나오면 이제 또 그런데 안 나온 것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안 나오면 뭐 이제 고금리,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좀 늦춰지지 않겠나. 완화되겠구나. 이런 또 그렇게 서로 해석이 같은 재료를 가지고 어떨 때는 나쁘게, 어떨 때는 좋게 해석하고 맞아요.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큰 변화가 없을 걸 보여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심리가 좀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차트를 보는 게 훨씬 더 나아요. 미국에도 지금 반등 차트가 아주 괜찮은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이제 우리 미국 금요일 고용지표 우리 다음 주 화요일 날 반영되기 때문에 그러네요. 미국이 금요일 날 내일 빠진다 하더라도 그 악재는 우리가 노는 날 반영이 되고 그다음에 미국이 월요일 날 괜찮은 거 보면 그러면 다시 요번에 화요일처럼 비슷한 현상이 다음 주도 반영될 걸 보여요. 그러면 강하게 다음 주, 이번 주 같은 네. 장이 반복이 되면 그때가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이지 않을까. 그렇게 봐서 10월 중순 이후는 금융시장 안정세를 확실히 돌아설 걸로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투자에서는 지난달부터 할 때 10월까지 최고의 기회의 장이다. 좋은 장이 오기 때문에 그때까지 사고 싶은 것을 빠질 때만 아니면 확실할 때 사자. 그러면 네. 그래서 10월은 포트폴리오 재편의 기회의 장이다. 그럼 포트폴리오 재편하면 내가 이제 종목을 5개를 갖고 있어요. 현금도 있고, 현금이 30%고 70% 주식인데 그걸 5개 종목이 있으면 그 중에 많이 빠진 거 있을 거고요. 많이 덜 빠진 게 있을 거야 아마. 그러면 그 중에서 기준은 3분기 실적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실적이 계속 좋아진 걸로 뭉쳐야 됩니다. 손절해서라도. 그리고 새로운 종목을 들어간 게 아니라 자기 안에서 있는 종목 중에 뭉치는 게 가장 좋을 걸로 보이고 그러면 그래야만 반등장에서 종목 수가 적어야만
회복이 빠릅니다. 종목을 10개 가지고 더블 먹으려면 10종목 다 더블 가야 되고요. 3종목 가지고 더블 먹으려면 3종목 가야 되고요. 한 종목 더블 먹으면 더 쉬운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한두 종목, 두세 종목 내로 압축을 해놔야만 만약에 반등장이 4분기 10월 중순 이후부터 내년 1월 중순까지 반등이 아마 예상되는데 반등이 하면 그때 어느 정도 회복하려면 종목 수를 압축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회복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꼭 이번에 나쁜 주식은 나쁜 지 덜 올라가면 요것만 올라가면 나는 계좌가 좋은데 그 주식을 팔아야 되는 거죠. 안 올라간 주식을 팔아야 됩니다. 반등을 못한 주식. 그렇게 해서 꼭 포트를 재편해야만 반등장에서 수익이 나고 지금은 과거 2020년부터 급등 그런 장 오진 않아요.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가면 지난번에는 한 전체적 종목이 반등 한 20% 내외 올라갔거든요. 이번에는 만약에 반등을 하게 되면 한 50%까지 올라갈 거예요. 저가 대비. 그럼 50% 올라갈 때 위에서 사면 1, 20% 묶어요. 지금 잘 사면 50% 묶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포트를 재편하면 50% 수익이 나면 한 3, 40% 깨진 것은 계좌 수익이 깨진 것은 회복을 할 수 있거든요. 압축을 하면. 네. 그래서 그렇게 좀 기회의 장을 이끌어서 생각을 좀 해서 종목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선택과 집중 그리고 확신을 가진 담대한 도전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계좌 다시 한번 점검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는데 또 든든한 도움 받으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투자의 신이 문 활짝 열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최병훈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목요일 2부도 계속해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 또 이제 한글날 연휴로 인해서 휴장을 합니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화요일이 우리가 또 기회의 장이 될 수가 있는데 이 월요일을 그냥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월요일에 또 최병훈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공개 방송이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내용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연휴 마지막 날 신나게 가을을 즐기다가 마지막 날 저녁 9시에 제가 이제 주식 선물로 인생 역전하는 방법. 요즘 이제 많이 네. 사람들이 뭐 대다수 사람 주식이 다 깨졌어요, 많이. 근데 우량주들이 가고 있거든요. 네. 거기서 제가 이제 8월 달에 배워야 산다 해서 이제 해드렸듯이 LG 엔솔도 해드렸거든요. 그러면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대 이 두 종목을 가지고 주식 선물로 적은 돈으로서 뭐 인생 유지하는 방법들을 이제 강의를 해드릴 건데 그 첫 번째 강의로 해서 많이 깨지면 희망을 놓지 말고 이제 어디서 그러더라고요. 기적의 반대말은 이제 포기가 기적의 반대말이라고 하더라고요. 포기를 하지 않으면 주식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그래서 가장 빠른 길은 주식 선물이다. 그래서 그걸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한번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0월 10일 월요일 저녁 9시입니다. 주식 선물로 인생 역전 그 첫 번째 강의 기다리고 있고요. 토마토 투자클럽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서 최병훈 전문가님의 무료 공개 방송 바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최병훈 전문가님과는 먼저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